2015년 대한민국 국방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해온 미국이 전투기의 눈과 뇌에 해당하는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단칼에 거부한 것입니다. 당시 국내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기술도 데이터도 없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무모한 짓이며 결국 수조 원의 세금만 낭비하는 껍데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경남 사천의 하늘에서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확신했던 이들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KF-21 보라매는 당당히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조차 한국이 만들어낸 이 기체가 단순한 4.5세대 이상의 가치를 지녔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을까요? 록히드 마틴의 기술진들조차 고개를 내저었던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연구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차가운 금속 데이터 속에 숨겨진 뜨거운 한국인의 의지와 전 세계가 긴장하는 KF-21의 진짜 실체를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항공 우주 역사의 가장 찬란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자 IT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눈에 해당하는 에이사 레이더인데 이것은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파를 쏘아 적기를 찾아내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과거에는 레이더를 돌려가며 적을 찾았기에 탐지 속도가 느렸지만 KF-21에 탑재된 에이사 레이더는 곤충의 겹눈처럼 고정된 상태에서 빛의 속도로 전자파를 조향합니다. 놀라운 점은 한화 시스템을 비롯한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한 이 레이더가 기존 전투기들에 쓰이던 비소화 갈륨 소재가 아닌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인 질화 갈륨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질화 갈륨은 열에 강하고 전력 효율이 압도적이어서 더 먼 거리까지 더 정밀하게 적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든 수준을 넘어 전투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코딩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이나 타국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빌려 썼다면 국산 미사일을 하나 달 때마다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소스 코드를 열어달라며 구걸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은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개발할 어떤 최첨단 무기라도 즉시 통합하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미국 기술진들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던 시스템 통합 오류를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당시 연구실의 불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레이더의 데이터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통합 전자전 체계는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체를 스스로 보호하는 완벽한 방패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특히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전자 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고도 적기의 열을 감지해 은밀하게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공중전에서 내가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선제 타격의 핵심 요소입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KF-21을 두고 단순히 4.5세대가 아니라 5세대에 근접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스텔스 형상을 하고 내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전자 장비를 꽉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의 압력과 견제 속에서도 우리만의 눈과 뇌를 스스로 만들어냄으로써 기술 종속국이라는 오랜 굴레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 기술이 나아갈 거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사으며 데이터와 씨름했던 이름 모를 연구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성능의 레이더와 컴퓨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KF-21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 영공의 모든 정보를 스스로 처리하며 가장 강력하고 영리한 침묵의 감시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눈과 뇌가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은 그 거대한 기체를 하늘로 밀어 올릴 강력한 심장의 차례입니다. KF-21은 처음부터 하나의 엔진이 아닌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한 쌍발 엔진 체계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독도와 이어도 같은 최외곽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단발 엔진 전투기는 연료 효율 면에서 유리할지 모르지만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에 작은 결함이라도 생기면 기체는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KF-21이 탑재된 두 개의 F-사우나와 엔진은 하나가 멈추더라도 남은 하나의 동력만으로 조종사가 무사히 기지로 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기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군의 핵심 인재인 조종사의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과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공군 조종사들은 F-축을 타고 독도 상공에 도달했을 때 연료 게이지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충분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기술을 돌려야 했던 아쉬움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쌍발 엔진이 뿜어내는 강력한 추력과 여유로운 연료 적재량을 바탕으로 독도와 이어도 상공에서 훨씬 긴 시간 동안 머무르며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토의 끝자락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이 확실하게 미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엔진이 두 개라는 것은 더 많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추력을 바탕으로 무거운 공대지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을 가득 싣고도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은 적에게 공포 그 자체로 다가갑니다. 엔진 선정 과정에서도 우리 군은 철저하게 실전적 가치를 따졌습니다. 수많은 실전을 통해 신뢰성이 검증된 엔진을 선택하되 그 조립과 부품 생산 과정을 국산화함으로써 향후 정비와 운영 면에서도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기체 하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두 줄기의 뜨거운 화염은 단순히 비행을 위한 동력이 아니라 우리 영해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출입니다. 두 개의 엔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내뿜는 굉음은 조종사에게는 신뢰를 주고 적에게는 경고를 보내는 대한민국 공군의 자부심 섞인 포효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엔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위태로운 비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보람에는 거친 바닷바람과 높은 고도의 희박한 공기를 뚫고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우리 하늘을 누빌 것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조종사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한 이 설계야말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군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자주국방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심장을 갖춘 KF-21은 이제 그 어떤 기상 조건이나 험난한 지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쌍발 엔진이라는 비용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이자 독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합리적인 논리와 뜨거운 사명감이 만나 탄생한 이 두 개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토의 가장 먼 곳까지 안전하게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수가 하늘을 향해 치솟을 때마다 느껴지는 압도적인 가속도는 곧 대한민국 국방력의 가속도와 일치하며 우리 군이 세계 수준의 항공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결국 강력한 엔진 두 개가 만들어내는 비행 궤적은 우리 조국의 안보 지도를 더 넓고 튼튼하게 다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독도 상공을 선회하는 KF-21의 웅장한 실루엣은 우리 국민에게는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며 침략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될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게 하늘을 가르는 두 개의 심장 소리는 비로소 우리 힘으로 우리 바다를 온전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승전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제 이 든든한 날개를 달고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멀리 날아오르며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든든한 심장을 가진 보람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울림은 우리 영토 구석구석에 안전이라는 이름의 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엔진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조국의 안보를 얼마나 더 단단하게 만들지 느껴지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가졌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영토를 수호하는 이 두 개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가슴 벅찬 이 엔진의 진동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자주국방의 완성형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추진력입니다. 모든 기술적 분석을 진척을 넘어 조종사의 생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이 쌍발 엔진의 철학이야말로 KF-1이 가진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라매는 두 개의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 영공의 끝과 끝을 연결하며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평화의 수호자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이 엔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방의 위대한 도약을 확신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심장과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만난 이 비행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하늘의 절대적인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심장으로 우리만의 하늘을 당당하게 지배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비행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인한 순간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기술적 난관보다 더 복잡하고 거대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체스판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KF-11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을 아주 위험한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서 전체 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경제 위기와 자국 사정을 이유로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으며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국익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도네시아와의 결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자금줄이 아니라 거대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이자 기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은 결국 기술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세금과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변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재원을 투입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의 시선도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F-35를 더 많이 사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만든 KF-11이 제3국 시장에서 자신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11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성능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한 유지 비용입니다. 스텔스기인 F-35는 한 번 띄울 때마다 수천만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KF-25는 그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도 최신형 4.5세대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엄격한 기술 통제와 비싼 가격에 지쳐 있으며 성능은 확실하면서도 기술 지원이 유연한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이 KF-1 개발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기술의 빗장을 걸어 잠글 때 한국은 소스코드를 공유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패권주의 시대에 한국이 선택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자 승리 공식입니다. 물론 수출 시장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여전히 미국의 수출 승인이나 핵심 부품 통제라는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이사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체계를 국산화했듯이 하나씩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갈수록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우리의 협상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기술은 곧 외교이며 국방은 곧 경제입니다. KF-11은 단순한 국방 예산 소모처가 아니라 수조 원의 부가가치와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미납 사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시제기를 띄우며 성능을 증명해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시장은 결국 우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견제가 심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KF-21은 동북아시아의 좁은 하늘을 넘어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판치는 거친 국제 정세 속에서 KF-21A라는 강력한 카드는 대한민국이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걸하는 외교가 아니라 당당하게 제안하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자립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주 국방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만든 이 보라매가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견제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술을 끝까지 지켜낼 의지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승자의 길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수많은 외교관과 기술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전 세계 하늘에 새겨질 태극 문양의 날개짓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과거의 전투기가 조종사의 숙련도와 기체의 기계적 성능에만 의존했다면 미래의 하늘은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다가올 6세대 전투기 시대를 대비한 거대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유무인 복합체계인 멈티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하늘을 혼자 날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여러 대의 가오리형 무인 편대기가 KF-21 주위를 호위하며 적이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위험한 적진에 먼저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을 대신 수행합니다. 조종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안전한 거리에서 무인기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전체적인 전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한 대의 전투기가 수십 대의 적기를 상대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저피탐 기체인 가오리-X를 성공적으로 시험하며 이러한 미래 비전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개발 초기부터 기체 내부의 확장성을 고려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으로 개조하거나 더 강력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초 30년대 이후 전개될 우주항공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네트워크 중심전의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무인기를 조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종사의 뇌를 보조하는 가상 부조종사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수많은 레이더 데이터와 전장 정보를 분석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공격 경로와 회피 기동을 실시간으로 제안하며 인간의 판단 능력을 초월한 초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유무인 협동 기술은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이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서 적은 수의 인원으로도 강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남들이 만든 무기를 사오는 단계에서 벗어나 미래 전쟁의 규칙을 새롭게 정의하는 룰메이커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천의 하늘에서 들려오는 KF-21의 굉음은 단순히 엔진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써나갈 미래 항공 우주 역사의 첫 창을 여는 서막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투자하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연구원들의 땀방울은 10년 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줄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4, 5세대를 넘어 5세대와 6세대를 잇는 기술적 가교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K-21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질 인공지능 무인 편대와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는 대한민국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것이며 그 끝에는 세계 하늘의 표준이 된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위상이 당당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KF-25의 완성을 넘어 그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가슴 벅찬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며 보라매의 날개짓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조화가 만들어낼 새로운 하늘의 질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찬란한 역사의 목격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KF-21 보라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차가운 금속의 결합이나 단순한 무기체계의 완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가슴속 깊이 품어왔던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꿈이 비로소 현실의 하늘로 솟구쳐 오른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번듯한 훈령이 한데 없어 타국의 중고 비행기를 빌려 타며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시절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자적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사천 비행장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KF-21의 뒷모습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연구원들의 밤샘 고뇌와 손끝에 박힌 굳은 살, 그리고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염원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 한 대가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이 함께 비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견제와 기술적 도전, 그리고 변화무쌍한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를 시험하려 들겠지만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저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KF-21은 조종사의 목숨을 지키고 우리 영토의 끝자락인 독도와 이어도를 수호하며 가장 든든한 평화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결코 혼자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그리고 이 땅의 기술력을 믿고 헌신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보라매의 날개짓이 더 높고 멀리 뻗어나갈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항공 우주 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자 지지자입니다. 과연 KF-21이 써 내려갈 다음 반전 드라마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 군이 세계 하늘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함께 그 여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하늘은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날개로 지켜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발전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더 깊이 있는 국방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더 높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과 KF-21의 비상을 위해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보라매는 우리 모두의 꿈을 싣고 더 푸른 저 너머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 것입니다.